첫 연봉은 2천만 원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3,300만 원, 3,900만 원. 현재는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돈을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?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버는 절대적인 소득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. 당연히 그러면 저축액도 많아질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 제 소득이 이미 한정적이라면 그 소득 안에서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영상에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, 절대적인 소득을 늘렸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제 연봉부터 까고 가겠습니다. 여기다 띄워드릴게요. 제 연봉 계약서 드립니다. 첫 인턴 당시 제 월급을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3,300만 원, 그 다음에는 3,900만 원. 2배가량의 연봉이 뛰었죠. 그렇다면 제가 제 몸값을 올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 제가 2015년도에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첫 인턴 생활을 하기 전부터 취직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는 딱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. 제 전공이 뭐냐면요, 말씀 못 드립니다. 조금 특수한 전공이에요. 전공 자리를 뽑는 회사들도 사실 잘 없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대학교 전공을 살리고 싶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수도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에 회사를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2015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요. 그때 처음 인턴 공고가 난 것을 보고서 너무 가슴 떨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. 수도권, 그것도 서울에 이런 인턴 자리가 났다는 공고, 그것도 제 전공과 제가 딱 하고 싶었던, 제가 궁금했던 분야의 포지션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저는 당장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5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고요. 너무 운이 좋게도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공장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.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 전공으로 취직을 했을 때는 이런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이 일로 취직을 하고서 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, 그리고 제 자신의 강점,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이 제 직무와 관계된 직장에서 필요한 역량, 이 세 가지를 결부시켜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열심히 녹여냈습니다. 그 결과 우리나라의 꽤나 탄탄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자리를 얻어냈습니다. 이 자리는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저의 정규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정규직 생활을 9개월 만에 접습니다. 회사 안에 좀 상사와의 갈등,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,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오랫동안 근무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, 퇴사 이전부터 이직 준비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. 준비를 하다가 외국계 1년짜리 계약직에 잡에 채용이 돼가지고 결국에 제 첫 정규직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계약직으로 된 자리에 출퇴근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알잖아요. 나는 이 회사에 딱 1년만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약이 연장될 수도 혹은 다른 곳에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당연히 안고서 시작을 했고요. 그 때문에 계약직으로 다니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이직 준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. 무엇보다
이 계약직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1개월도 안 됐을 시점에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. 계약직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꼼꼼함을 요구를 했어요.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적인 문제와 관계된 일을 하는데 법이다 보니까 한 글자라도 혹은 한 단어라도 틀리면은 좀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때때로 하루 종일 정말 작은 글씨만 들여다보고 있어요. 이 글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검수하기 위해서요. 그런데 제 성격이 사실 엄청 꼼꼼하지는 못해요. 그리고 그렇게 많은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서를 봤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. 그래서 한 달도 안 됐을 시점에서 이 계약직 자리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.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. 이 영상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이직 준비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어쨌든 저는 한 회사에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는 최대한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근무 시간 동안에는 혹은 조금 더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. 그렇게 회사에서 정말 집중을 하고 나머지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의 삶은 오직 이직을 위한 준비만 했었어요. 하루 종일 공부하고 출퇴근길에 어떤 새로운 포지션 나왔나 검색하고 또 면접이 잡혔을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뭐 공백기나 회사 이직 준비한 기간 이런 기간들만 따지면 순수하게 약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이직을 준비했던 시간이라고 따져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. 제가 처음부터 나는 돈 빨리 모으고 싶어서 더 연봉 높은 데로 취직해야지 이런 목적은 아니었어요. 제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또 제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그런 자리를 찾아왔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 연봉도 제 몸값도 그렇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.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가 일을 하면서 제 강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앞으로 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실제로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. 처음에는 뭐 돈을 모으기 위한 더 빠른 수단처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요. 꼭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혹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직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. 사회초년생 분들 돈 얘기, 또 저축 얘기, 투자 얘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아래 댓글 창에다가 혹은 더보기란에다가 제 메일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. 메일 주소로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언이나 같이 위로의 말 그런 말을 남겨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제이였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